안녕하세요. 21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10회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물권 변동이라는 부분이 있죠. 등기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 출제를 해 놓은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나가면서 보자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시작할 때 좀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힘들어 하긴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배정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불법 점유하고 있던 자라 하더라도 자,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점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죠. 그리고 을이 다른 사람에게 그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이미 점유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물청을 행사하려면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갑의 소유물을 을이 절취를 했습니다. 절취하여 병에게 대해한 경우에 갑은 을과 병 누구에게나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절취라는 의미가 뭐냐면 동산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부동산은 절도가 안 되거든요. 이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절취했다는 건 절도를 한 거거든요. 동산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을이라는 사람은 간접점유자, 요 병은 직접 점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모두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갑의 소유물을 을이 절취하여 점유 보조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상대방이 원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을이 절취하여 점유 보조자 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현재 점유자 을에게는 가능하지만 누구에게는요? 이 점유 보조자에게는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지문에 오면 자, 갑의 점유물을 을이 자, 갑의 기망이라고 되어 있죠. 기망이라는 건 뭐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절취라는 우리가 강도, 침탈이라는 거 있죠. 침탈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틀린 지문인데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첫 번째는요. 침탈 당한 날입니다. 당한 날로부터 1년 이하 되고요. 반드시 두 번째는 침탈이란 전제를 깔고 가야 되고요. 사기 같은 거, 횡령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선의, 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갑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단, 신축한 병을 상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등기하는 거, 안 하는 거라고 되어 있죠.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습니다. 자, 등기하여야, 자,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을 모두 짝지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효 취소가 나와 있죠. 무효 취소 해제는 우리가 당연 복귀예요, 이걸. 그래서 당연 복귀가 되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은 원래 형성 판결이 아니니까 당연히 등기를 하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피담보 채권 변제가 됐어요. 변제가 되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이 돼요. 그래서 등기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자, 협의 분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는 것은 니은하고 그 다음에 니을번이네요. 니은하고 니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형 문제는 잘 찾아놓고 중간에 잘못 답을 고르면 안 돼요. 아셨죠? 답을. 그리고 박스형 문제는 그 점만 유의하시면 돼요. 박스형 문제는 한 3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지만 민법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항상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답을 찾으면서 조합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점만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들어오면, 자,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물청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등기청구권은 물청하고 채청 두 개로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물청은 소멸시에 걸려야 안 걸려요? 이건 안 걸리고요. 물청이 아니라 만약에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이었다면 얘는 소멸시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점에 차관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격려한 자가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본등기 청구하려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요? 채청이 돼요. 채청과 물청을 구별할 때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유권이 있느냐, 소유권이 없느냐, 그 점을 가지고 차관하시면 되거든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기를 청구하면 물청이고요.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특히 매수자 같은 사람, 여기 본등기를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채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청구한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이 을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네. 해제하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무효라든지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해제가 되면 이건 당연 복귀가 돼요. 당연 복귀. 당연 복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뭐예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이건 물청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채청일 거예요. 여기 보면 매도인 매매에서 부동산 매도인의 요 매도한 거죠. 이건요. 인도받은 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매도인의 매도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 매수인에 대한 거라고. 이거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지금 요건 누구겠어요? 매수인이겠죠? 요 매수인. 이걸 매도인에게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요. 이건 없애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경우. 요건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요건 당연히 채청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부동산에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서를 완성을 했고요.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를 청구하거든요. 이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채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물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죠. 이것도 역시 채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번부터 지금 2번, 1번, 3번, 4번, 5번은 지금 채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만 물청이 된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청이 나오면 무효 취소 해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문제를 보시면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옳은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건 갑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죠? 을, 그 다음에 병. 그럼 지금 중간 생략 등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간 생략 등기 이런 생각을. 그럼 갑과 을, 병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에 갑과 을 간의 매매 대금이 인상이 됐어요. 돈이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미지급이에요. 미지급 상태에서 병이 등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서, 을이 지금 돈을 안 준 거잖아요, 갑에게. 그럼 매도자는 병의 등기 청구를 난 동시를 주장할 수 있다고. 난 아직 매매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등기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없다가 됐네요. 이건 틀린 질문이죠. 거절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합의했고, 을과 병 간의 합의,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가 있었다면, 자, 갑과 을 간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요건 뭡니까? 직접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돼 있죠?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합의라는 것은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을하고, 그 다음에 병이 있잖아요. 그럼 갑과 을이 합의가 돼야 되고, 을과 병이 합의가 돼야 되고, 병과 갑이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원 합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전원 합의. 자, 3번에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양도했다면 통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 병은 직접 청구가 안 돼요. 반드시 갑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갑의 승낙을 얻어야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통지를 했다고 해서 병이 직접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요 갑이라는 사람, 최초 양도인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긴 지금 승낙이 없으니까 직접은 안 되고요. 4번에 갑, 을, 병 3자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취소가 된 경우에 자,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인데 요 계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정답이 되고요. 5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중간생략 등기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린 지문이 되네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에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등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많이 지금 헷갈려하는 부분이긴 해요. 상당히 어려워하기도 하는 거니까 좀 유념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요. 1번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 상대방은 현재 소유 명의자가 아니라 요겁니다. 등기 말소 소유자인데 요것은 나중에 그 공시법에도 충분히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를 원인으로 통정의 표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했습니다. 다시 갑과 을 간의 적법한 매매가 있었다. 적법한 매매가 있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무효행위 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법률행위 그때부터 유효가 될 수 있는 거고, 요건 아니면 무효등기 유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3번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된 후 당연히 저당권 말소 등기가 종료되기 전입니다. 그래도 지금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 됐다는 건 돈을 갚은 거예요, 안 갚은 거예요? 갚은 거죠. 그러면 저당권부를 압류하거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건 소멸이 된 거거든요. 이 등기는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등기부를 압류, 전부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당연히 없습니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세 번째가 정답이에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전부 변제가 돼버리면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없습니다. 그 효력이 없는 것을 압류하거나 전부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거 3번은 X가 됐습니다. 4번에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 쳐다봐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근저당권의 기한 경매 절차에서 경락을 받았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죠. 이거 무효인 근저당권이니까. 그 다음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에 의해서 등기를 한 경우에도 실체관계에 부합이 된다면 당연히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들한테 원래는 증여할 생각이 있었어. 그럼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야 되는데 증여가 비싸단 말이에요, 세금이. 그래서 이렇게 뭘 했다는 거죠? 매매를 했다. 그럼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든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 갈 사람한테 간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원인 자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유효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실체관계에 부합된다 그러면 유효가 됩니다. 그럼 5번 정답은 지금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례를 종종 내요. 이 판례들을. 그래서 한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6번 등기 추정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등기 추정력도 반드시 좀 구별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작년 31회 때도 문제가 배정이 됐지만 항상 나올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요 유효한 추정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원래 건물의 신축은 보존 등기를 한 사람, 신축자가 보통 보존 등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존 등기 명의자가 나는 건물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신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번에 뭐 등기 명의자인 명의자뿐, 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도 당연히 추정력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절차가 적법하게 뭔가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종중재산도 당연히 뭔가 명의신탁에 의해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신탁자, 수탁자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종중권의 명의신탁은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없다면 유효이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가등기가 있다는 것은 추정력이 되느냐? 가등기는 추정력 절차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가등기는 본등기를 받아올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정답인데요. 1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요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옳은 정답인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 혼동인데요. 혼동에 관한 설명 중 드린 거다 그러는데 혼동은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동을 좀 깊이 있게 문제를 냈던 게 22회 때 좀 깊이 있게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갑의 토지에 을의 지상권 위에다가 병이 1번 저당권, 요게 정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후순, 여기 지상권에 붙어 있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갑의 건물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럼 그 원인 무효가 밝혀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원인 무효면 당연 소유권이 복귀돼 버리기 때문에 요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건물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저당권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당연 복귀가 돼 버리면 혼동으로 소멸됐던 저당권은 다시 부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을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갑의 건물에 을이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자, 후순위자라고 돼 있죠. 요 2번 저당권이니까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당연히 요것은 소멸이 돼요. 이건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건 소멸이 된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지금 7번이죠. 7번의 정답은 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혼동 문제가 좀 약간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지금 7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충분히 배정이 될 수 있는 문제만 골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모아놨다가 나중에 정리를 해도 돼요. 최대로 혼동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면 이 정도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다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자, 4번에 올라오면 4번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자, 그 지상권 위에다가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을이 지상권자고 요 지상권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죠. 요건 주등기고 요건 당연히 부기등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요건 소멸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소멸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지상권 자체가 소멸이 돼버리면 얘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이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 후순위자를 요거 붙어 있는 권리, 부기등기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에 갑의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저당권은 소멸하냐라고 묻는 거죠. 이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지금 5번 지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요 3번 지문 있죠? 요 두 개를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번 지문은 선순위, 요건 소멸되지 않고요. 혼동이 생기더라도. 근데 2번 저당권은 후순위가 없으니까 당연히 소멸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7번은 혼동 문제인데 가장 기본이 좀 되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8번에 보시면, 자,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자,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혼동이 일어나면 부동산 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 소멸 사유 중 일종의 목적물의 멸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그 다음에 혼동, 그 다음에 수용은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소멸이 되지만 우리가 물권의 포기라는 것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물권의 포기는. 그래서 혼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멸이 된다라는 거, 말소 등기 없어도. 이번에 지역권자가 승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지역권은 소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혼동이 될 수 있죠. 혼동이 나오지 않는 거, 여기 광업권하고요. 하나 더 써놓는다면 혼동되지 않습니다만 점유권이에요. 이 점유권하고 그 다음에 광업권은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혼동이 되지 않는다. 4번에 갑소유 토지 위에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누가 혼동이 생기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7번도 그렇지만 8번도 역시 같아요. 같은 사례거든요. 그럼 지금 요 이을이 1번 저당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얘는 소멸되지 않아요.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갑이 누구요? 병이란 사람이 혼동이 생겼다면 요건 후순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당권은 소멸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 1번 저당권이. 그럼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요건 X가 됩니다. 아시죠? 소멸되지 않아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5번의 갑소유 토지의 을이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병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매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을의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선순위니까 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7번하고 요 7번 문제하고 요 8번 문제 2개 정도면 충분히 혼동을 좀 마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충분하다고 봐요. 7번, 8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주시면. 자, 9번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등기입니다. 지금 요게 10회는 거의 대부분들이 틀린 것보다는 옳은 정답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공부가 좀 돼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주간 평가를 할 때마다 될 수 있으면 답을 찾아서 개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문제를 지금 내가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문을 좀 정확히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소유권 이전에 보존 등기로 가등기가 있는데요. 가등기는 절대로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고요. 자, 허문이다라고 돼 있죠. 당연히 추정된다 그러면 X가 되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인데 이 사람이 신축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추정력은 나올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네요.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그럼 회복 등기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복 등기 전까지도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추정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됐고요. 5번에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걸로 당연히 취득하죠. 추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틀린 지문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옳은 정답은 1번이고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5번은 좀 이렇게 가볍게 정리를 해서 읽어만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은. 자, 7번. 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로 인한 등기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당연히 채청이 되죠. 10년짜리 소멸시에 걸려요. 그다음 두 번째,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양도의 동의, 승낙이 없으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승낙이 없으면 당연히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등기 청구권을 누구로요? 갑이라는 사람,
을, 그 다음에 병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을이 요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누구한테? 양도를 했어, 병한테. 그리고 얘가 통지를 했어요. 통지를 했다 하더라도 갑의 승낙 동의가 없다면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도,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승낙이 들어와야 직접 청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답니다.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원래 매매의 매수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긴 소멸시효가 당연히 걸리지 않는다,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하고 이렇게 3번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점유취득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걸 꼭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자,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했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죠. 근데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했다. 요게 포인트네요.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X죠. 그래서 점유가 승계되더라도 그 3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또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주관평가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물권법을 막 들어가서 맞닥뜨린 부분이 이 등기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물권 소멸 중 혼동이란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꼭 드립니다.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론을 좀 정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